그럼 이제 퇴직연금으로 채권 투자를 하려면은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력갱생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셈 수업이 있는 게 PB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채권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알려고 하면은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채권 관련 알려고 하면은 크게 연금에서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강영선 박사를 한번 초대해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강 박사님 얘기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퇴직연금 자산을 채권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채권 중심 안에서도 채권 펀드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양 팀장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어떤 거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보죠. 네. 퇴직연금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채권보다는 주식을 되게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채권을 넣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물론 여기 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퇴직연금 왜 채권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판단하기에 왜 퇴직연금에 채권이 적합한지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어떤 단기적인 게 아니라 양 팀장만 하더라도 이걸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대다수 분들이 1, 2년 짧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호흡이 긴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긴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채권을 많이 하셔도 좋지 않겠냐는 얘기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채권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채권의 캐릭터는 뭐냐면은 채권은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의 함수. 즉 호흡이 길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들고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스노우볼 이펙트.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건 눈덩이를 굴리는 건데 눈덩이에 처음에 좀 굴릴 때는 굉장히 천천히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길면 얼마든지 크게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 어떤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없으면은 예를 들면 1년 뒤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채권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TMF나 TLT를 하시는 긴 듀레이션 하시는 분은 좀 예외지만 일반적인 채권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단기간의 채권 투자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길면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채권은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이자 수익은 만약에 이자 수익이 연 5%라고 하면 1년을 둬야 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가격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투자의 속성,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야만이 우리가 투자가 의미 있게 들어오는 게 채권이거든요. 채권 자체가 단탈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은 이자가 가장 중요한 메인 컨셉이고, 물론 채권이라는 게 이자와 가격이 있을 텐데, 그게 이자 플러스 가격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채권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자 부분인데 이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자가 5%라고 했을 때 한 달을 경과하면은 0.4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자가 5%라는 거는 1년을 둔다고 했을 때 5%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중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도 움직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채권 이자가 차곡차곡 들어와서 이렇게 스노우볼 이펙트를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꽤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퇴직연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길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노우볼 이펙트를 우리가 구가할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 채권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로 아마 양 팀장님 아버님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체감하실 텐데 뭐냐면은 퇴직연금은 일반인들의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 평생 차곡차곡 해서 나중에 퇴직 이후에 받아가실 자산이기 때문에 원금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반도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사이클이 반대로 가서 깨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의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의 다 예금으로 박아놔요. 그 안에. 그 이유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될 자산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채권이 굉장히 부합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이란,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게
어떤 투자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속성과 그러면 이 긴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노우볼 이펙트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자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노우볼 이펙트도 기대하지만은 또 어떤 리스크에 굉장히 좀 안정성, 그러니까 잘 관리할 수 있는 안정성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스노우볼 이펙트와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추구하자고 하면은 채권은 굉장히 바람직할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우리 양팀 주식 잘하니까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채권 주식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 기준으로 예금을 주로 퇴직연금을 넣어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그리고 알파가 쌓이면 이렇게 스노볼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려면 퇴직연금에 채권을 투자하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퇴직연금에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을 되게 많이 추천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왜 채권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금융기관에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퇴직연금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주로 주식, 2차 전지라든지 기타 이런 주식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퇴직연금에서 채권 관련되어 있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퀴즈 낼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주식과 채권 중에서 금융기관이 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될 텐데, 어느 쪽이 더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채권의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주식의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거래 대금이 크냐 아니면 거래 횟수가 많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마셈 클래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게 양 팀장이 얘기했던 게 사실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근데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런 측면과 달리 동일한 금액이라도 주식이 압도적으로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채권 ETF와 채권 펀드를 갖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은 펀드라고 합시다. 펀드도 그렇고 관계없습니다. ETF 모두 다인데,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적어도 이 정도 됩니다. 채권형 펀드가, 제가 이제 미국계 운용사에 한 12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회사 매출을 매번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채권은 사실 굉장히 많이 팔아야 주식과 비슷한 매출이 나와요. 구조적으로 주식형 펀드가 채권형 펀드보다 기본적으로 운용할 때 마진도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 설명서나 여러 가지 거를 자세히 뜯어 보면요, 운용 보수 같은 게 있어요. 집합투자 운용 보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판매 보수 같은 것도 보면 실제로 주식형 펀드보다 채권형 펀드보다 주식형 펀드가 훨씬 더 많이 진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 길었는데, 일반 금융기관이 채권보다 주식을 더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을 팔아야 돈이 돼요. 같은 금액을 판다고 했을 때 거의 주식은 채권보다 한 2배의 효과가 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채권 비즈니스를 해서 주식만큼 하려고 하면 적어도 2배 이상의 사이즈로 팔아야 돼요. 매출이 더. 그러니까 전체 세일즈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 물론 매매 횟수도 주식이 훨씬 더 매매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수수료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식 비즈니스를 하는 게 채권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눈높이는 금융기관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뭐였죠? 나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스노볼 이렇게 굴러가고 싶은데, 엄밀히 따지면 금융기관은 조금 금융기관 입장에서 아무래도 물론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매출이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하려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은 마진이 작다. 안 다루는 이유 첫 번째, 마진이 작다. 그런 걸 거고, 두 번째로는 PB들이 주식을 잘할까요? 채권을 더 잘할까요? 주식 쪽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증권사 가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은 개별 종목을 얘기하고 정보 들을 때가 되게 많은데 채권은 우리가 좀 아셈 클래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채권은 약간 거시경제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보다 채권이 좀 더 힘드실 거예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PB들 입장에서 이런 거시경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PB들이 좀 주식보다는 채권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왜 잘 모르냐면 두 번째로는 PB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여 년 사이클 동안에 주식 자산만 주로 했잖아요. 채권의 자산은 최근에 와서 곽광받은 거지. 이들도 여러 못지않게 채권 관련해서 경험치가 짧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퇴직연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노우볼 이펙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채권이 바람직한데 금융기관에서 막상 가면 채권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채권은 별로 마진 안 나는 상품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상담하고 있는 PB들이 상대적으로 채권 자산에 익숙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퇴직연금으로 채권 투자를 하려면은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력갱생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셈 수업이 있는 게 PB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채권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알려고 하면은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채권 관련 알려고 하면은 크게 연금에서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죠. 첫 번째는 개별 채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5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를 또는 30년 만기 국채를 바로 사서 넣는다.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는 국내 상장 채권 ETF가 있잖아요. 네. 국내 상장, 어떤 게 있을까요? KB스타의 30년짜리 국채도 있을 것이고, 국내 상장 채권 ETF가 두 번째 방법이고, 퇴직연금에.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펀드. 채권펀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상품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투자 방법 세 가지인데 제가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게 이론적으로 연금 안에는 채권 ETF나 이것들이 일반으로 투자하면 다 세금이 좀 많이 매겨지는데, 근데 연금 안에 들어가니까 얘가 세금이 동일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세 가지를 고를 때 어떤 게 텍스 베네핏이 있지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 이 연금 자산에 들어가면 전부 다 세금은 다 동일하게 베네핏을 받는 건 장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주로 고민해야 되냐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개별 채권을 한다는 거는 만기까지 들고 가면 확정을 받을 거잖아요. 5년, 10년 확정을 받는 거는 땡큐인데, 근데 내가 5년 할지 10년 할지 이런 모든 판단을 본인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채권 ETF도 비슷해요. 채권 ETF와 채권 펀드가 좀 비슷한데 비교해 보면은 둘 다 집합 투자거든요. 여러 가지 채권을 한 종목 울빵 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는 측면이 똑같은데, 채권 ETF와 채권 펀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채권 ETF는 표현이 그런데 인덱스 펀드라서 20년짜리 국채를 다 담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ETF는 아시겠지만 거래가 한 2, 3일 만에 바로바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채권 ETF 굉장히 좋은 반면에 채권 펀드는 들어가면은 매매하는데 한 7, 8일 넘게 걸려요. 매매라기보다도 한번 사고 파는 시간이 좀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 반면에 채권 펀드의 큰 장점은 우리가 채권 ETF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양 팀장님 채권 ETF를 하면은 본인이 금리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금리 앞으로 내릴 것 같으면 긴 채권 들어가고 지금 경기가 바닥일 것 같으면 할리 채권 ETF를 사야겠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장 큰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액티브 채권 펀드는 어떤 채권 안의 운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영어로 델리게이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뭐 국내에 아무튼 채권 매니저한테 이거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알아서 운용해 주세요라는 차이점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현재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할 때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개별 채권, 채권 ETF, 채권 펀드인데,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퇴직연금과 연금은 굉장히 긴 호흡이기 때문에 너무 급할 거 없고,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막 투자를 막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현업을 하면서도 누군가 알아서 좀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은 채권 펀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